혹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어?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는데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 말이야. 마치 이 행복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넌 무의식적으로 이상한 짓을 저질러. 괜히 연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다 된 밥에 재를 뿌리지. 행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이 기이한 현상. 이건 네 성격이 꼬여서가 아니야. 뇌가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 때문이지. 보통 사람들은 네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고 말해. 아니면 넌 너무 생각이 많아라며 빈잔을 주기도 하지. 하지만 넌 알고 있어. 이건 단순히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몸이 먼저 반응하거든.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나고 어딘가 불편해져. 마치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행복이라는 감정이 너에게 딱 맞지 않는 느낌이지. 왜 우리는 고통보다 평온함을 더 견디기 힘들어할까? 왜 좋은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나쁜 결말을 준비하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심리학자 게이 핸드릭스가 말한 개념에 숨어 있어. 바로 상한선 문제라는 거야. 우리 내면에는 각자 감당할 수 있는 행복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다는 이론이지. 쉽게 말해, 우리 마음속에는 행복 온도계가 하나씩 달려 있어. 방 안의 온도가 설정된 온도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되지? 에어컨이 자동으로 작동해서 온도를 다시 낮추려 하잖아. 우리 뇌도 똑같아. 행복감이 네가 설정해둔 한계치를 넘어서면 무의식적인 경보 시스템이 작동해. 위험해. 이건 내가 아는 상태가 아니야. 라고 외치면서 말이야. 그리고는 다시 익숙한 불행의 온도로 너를 끌어내리려 하지. 이게 바로 네가 행복할 때마다 불안해지는 진짜 이유야. 뇌과학에서는 이걸 항상성이라고 불러. 우리 뇌의 가장 주된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생존이거든. 그리고 뇌에게 있어 생존이란 곧 익숙함을 의미해. 원시 시대에는 낯선 곳에 가면 죽을 확률이 높았으니까. 그래서 뇌는 낯선 천국보다 익숙한 지옥을 더 안전하다고 느껴. 만약 네가 오랫동안 결핍이나 걱정에 익숙해져 있었다면 뇌에게는 그 걱정이 바로 기본값이 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겨서 기분이 확 좋아지면 뇌의 편도체는 이걸 이탈로 간주하고 비상벨을 울려.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해서 균형을 맞추려 하지. 그 결과가 바로 막연한 불안감이야.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뇌는 아주 교묘한 전략을 써. 바로 문제 만들기야. 예를 들어볼까? 연인과 완벽한 데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왔어. 너무 행복해서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야. 그런데 갑자기 3년 전 서운했던 일이 떠올라. 아니면 이 사람이 언젠가 변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솟구치지. 결국 넌 전화를 걸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싸움을 걸어버려. 싸우고 나서 기분이 엉망이 되면 역설적으로 뇌는 안도해. 휴, 이제야 내가 아는 세상으로 돌아왔네 하고 말이야. 이건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승진 기회가 왔어. 그런데 그날부터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거나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늦잠을 자는 실수를 저질러. 이걸 성공 우울증이나 자기 파괴라고도 부르지. 심지어 로또 당첨자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어. 감당할 수 있는 행복의 상한선을 아득히 넘어버렸기 때문이야. 뇌는 그 엄청난 긍정적 에너지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어떻게든 다시 원래의 익숙한 결핍 상태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거지. 이 현상을 행복 공포증 혹은 케로포비아라고도 해. 행복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비합리적인 믿음이지. 하지만 잘 생각해봐.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어린 시절 너무 크게 웃다가 혼난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생긴 직후에 나쁜 일이 겹쳤던 우연이 반복됐을 수도 있어. 그 경험들이 뇌에 행복단 위험이라는 공식을 새겨버린 거야. 그래서 넌 행복이 다가오면 무의식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지. 미리 걱정해서 충격을 줄이려고 하거나 아예 기대를 하지 않음으로써 실망을 피하려고 해. 하지만 그건 보호가 아니라 감금이야. 스스로 만든 한계 속에 갇혀서 더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니까. 그렇다면 이 상한선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알아차림이야. 기분이 정말 좋은데 갑자기 불안해지거나 짜증이 날 때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지금 진짜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행복을 견디지 못하는 거야? 대부분의 경우 실제 문제는 없어. 그저 뇌가 익숙한 온도로 돌아가려고 투정을 부리는 것뿐이지. 이때 중요한 건 불안을 억누르거나 도망치지 않는 거야. 그저 그 불편한 느낌을 가만히 바라봐. 그리고 깊게 호흡해. 마치 뇌에게 괜찮아, 안전해 라고 말해주듯이. 불안은 피하면 커지지만 직시하면 작아지거든. 우리는 행복도 연습이 필요해. 처음엔 10분만 행복해도 불안하겠지만 그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야. 행복한 상태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려서 뇌가 그걸 새로운 익숙함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지. 이걸 상한선 높이기라고 해. 마치 근육을 키우듯 행복을 견디는 근육을 키우는 거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언제 끝날까 걱정하는 대신 내가 지금 행복을 확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봐. 불안함은 네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네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성장통일 뿐이야. 그러니 다음번에 일이 술술 풀릴 때 불안이 찾아오면 반갑게 인사해줘. 또 왔네. 내 상한선이 높아지고 있나 봐. 그리고 그 행복을 온전히 누려.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 익숙한 불행보다 낯선 행복을 선택하는 용기.
그 용기가 너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야.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망치지 마. 그냥 행복해져도 괜찮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좋은 일 뒤엔 더 좋은 일이 올 수도 있어. 네가 허락하기만 한다면 말이야. 오늘 하루는 불안해하지 말고 찾아온 행운을 마음껏 즐겨보길 바라. 너의 행복 그릇은 생각보다 훨씬 크니까. 다음에도 너의 마음을 읽어주는 이야기로 돌아올게. 그때까지 낯선 행복과 친해지길. 김의 생각이었습니다.